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정책일까요?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국토부의 자료를 가지고 인허가 물량을 파악하고 착공과 분양, 이러한 공급량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8년 11월 기준 현재 여러분들이 국토부 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도표에는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준공 물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도표를 보시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분양 물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전국 총계이고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이 세 가지가 줄어들었다면 향후에 준공되는 주택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주택 인허가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허가 실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사업 승인을 받은 가구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에서는 이 사업 시행 인가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택지사업과 정비사업과에는 분양 시점 차이가 납니다. 공급이 3년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택지사업과 정비사업 간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 실적과 착공과 분양 실적까지 함께 보셔야 된다. 자, 일단 전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 누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2018년 작년이죠. 45만 6천 호 정도. 작년도 인허가 실적과 비교를 하자면 이 17.5%가 감소된 양이고요. 그리고 5년의 평균을 계산을 하면 14.2%가 감소한 양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서 볼 부분이 바로 이 서울인데요. 서울이 바로 이 2018년 1월부터 11월 누계가 5만 6천 호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작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41.7%가 감소를 한 거고요. 그리고 5년의 평균치로 계산을 하면 25.3%입니다. 사실 2017년이 이 서울의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유를 통해서 이 5년 평균으로랑 비교를 하자면 25.3% 정도인데 바로 작년과 비교하자면 거의 뭐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41.7%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경기도 2017년 15만 호에서 2018년 12만 8천 호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 15% 정도가 감소됐다 보시면 되고 5년의 평균치에 비례했을 때는 오히려 더 높죠. 20%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보실 점은 인천의 인허가 물량이 많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6,000호에서 2018년 35,000호로 100%가 넘는 인허가 물량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감소가 더 돋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주택 착공 실적입니다. 아까 보셨던 인허가 물량은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지 사업이냐 정비 사업이냐에 따라 시간차도 존재하고 이 사업이 예상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시려면 이 착공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공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허가 물량도 반드시 체크해야지 큰 숲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전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국. 자, 2017년 44만 호에서 2018년 39만 호 정도로 10% 정도 감소가 됩니다. 5년의 평균치로 따지면 20% 정도가 감소한 물량이다. 착공 실적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전국의 착공량은 감소했지만 이 수도권의 착공량은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7만 3천 호에서 7만 호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감소세가 시작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인천의 착공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공급량은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자, 다음은 분양 물량입니다. 일단 전국부터 보면 2017년 28만 호에서 2018년 25만 7천 호, 1년 비교를 하면 8% 정도가 감소된 물량이고요. 5년의 평균을 치면 30% 정도 감소된 물량이다. 전국에 그 많았던 물량들도 이제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을 보자면 2017년 14만 3천 호에서 13만 3천 호니까 뭐 만 호 정도 줄었네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뭐 7% 정도, 그러니까 큰 이상은 없고요. 5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23% 정도 감소된 물량입니다. 서울이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서울 2017년 이 4만 호 정도가 분양을 했고, 그리고 2018년 2만 호 정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비교했을 때는 거의 50%에 육박한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5년의 평균을 쳐도 약 50% 정도가 감소한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올해 분양을 얼만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 영상을 보시면 2019년 예정된 이 서울의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2019년에 분양 예정된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2만 5천 호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분양들이 다 뒤로 밀리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올해 2만 5천 호가 제대로 분양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서울에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이번 정권 기간 동안에는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날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정책의 프레임 자체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이기 때문에 도시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겠죠. 이 도시정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공급량이 충분히 나오면서 안정화가 자연스럽게 될 텐데,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가격 급등 한 번은 반드시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이 과정을 이번 정권에서 겪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도시를 한번 볼까요?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도시정비 사업으로 이 활성화가 된 도시죠. 물론 이 활성화되기 전에 대구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부산 같은 경우 보면 이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급이 충분히 풀려주면서 시장이 스스로 가격 안정화를 찾고 있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공급량 인허가량 보면은 인천, 광주, 대구 이 세 군데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인허가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차후에 공급이 충분히 풀리면서 안정화로 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나 대구가 지금도 강세를 보이지만 차후 가면 안정세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은 규제로 인해서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있죠. 서울이 다른 대도심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심과 인허가 물량이 비슷하다는 것은 서울 내부의 신축 아파트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불균형과 양극화를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에서 물량이 뜨문뜨문 풀리게 되면 서울 집값의 안정화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보면 대출 규제 때문에 분양시장 자체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정비사업 이주비 지급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도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이주 철거에 소요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이건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줄을 세운 거예요. 가뜩이나 규제로 양도세 중과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면 규제로 잠깐 수요를 잠재울 수는 있어도 이 수요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하고 줄을 쫙 세우는 거지. 맛집에서 테이블을 더 안 만들고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서울의 인허가 물량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가 물량이 많죠. 이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 물량이고요. 그 후에 2017년에 또 물량이 많습니다.
이때는 뉴타운 재개발이 대량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물량입니다. 이때 2017년 이렇게 물량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많아졌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인데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입주권 전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 엄청 했고요. 또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피하려고 많은 조합들이 사업 속도를 빨리 땡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만 보면 2017년이 역대급으로 많았던 해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인허가도 미리 땡겨 쓴 측면이 있기 때문에 19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리 땡겨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 물량 자체도 어떤 분들은 2017년에 이렇게 인허가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허가 물량이고요. 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은 이 택지 사업이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거의 100%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고 해서 바로 공급되긴 어렵다. 정비 사업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끝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항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고, 이 물량이 다 공급량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규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허가 물량, 특히 올해 2019년의 인허가 물량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가 계속될 것이고 풀리진 않겠죠. 그럼 인허가 실적은 더 줄어들 것이고, 저는 결국 이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울의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하지 못한다면 서울에서 좋은 입지의 신축 주택을 갖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시간차라는 게 존재를 하죠. 내가 지금 만들어도 한 3년, 5년 뒤에 완성이 되듯이 그 사이 기간 시간차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시장입니다. 지금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바로 이 부분에서 가격 괴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품이 생기는 거고. 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세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하락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정 기간을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하락으로 보기엔 서울의 노후주택이 너무나 많고 정비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장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신축 주택을 기다리는 줄이 서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장들은 큰 급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향후 공급이 부족해진다면 그 파워는 점점 강해질 것이고요. 문제는 전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비탄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을 때 공급 물량이 적어지면 전세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야 2016년, 17년, 18년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전세로 살기 너무 좋은 시절입니다. 하지만 현재 규제로 인해서 매수를 안 하시고 전세로 전환되는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조차 감소한다면 시간차를 두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주거 환경이 좋은 괜찮은 신축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도시를 발표하고 외곽으로 공급을 주도한다면 지금 당장은 내 정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원인은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가를 올리고 매매가를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